분할 끝 리레이팅 시작. 한 증권사 리포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고 내놓은 아주 강렬한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리포트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이랑 거래 정지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이 리포트가 딱 그 안개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분할 이후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 핵심 논리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이벤트 직후에는 온갖 정보가 쏟아져서 오히려 핵심을 놓치기 쉽죠. 이 리포트가 흥미로운 건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목표 주가를 무려 47%나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과감한 평가가 나왔는지, 그 자신감의 원천이 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리포트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목표 주가를 기존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아니 47%나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업 가치가 이렇게나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포트가 가장 먼저 오해를 좀 바로잡으려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47% 급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리포트는 이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인적 분할로 유통주식 수가 한 35% 줄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착시 효과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럼 내 주식 가치가 진짜 오른 게 아니란 말인가? 하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리포트의 논리를 제가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거대한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피자 한 판의 전체 크기가 바로 회사의 총가치, 시가총액인 거죠. 분할 전에는 이 피자가 10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분할 후에 6조각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피자 전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었으니 당연히 한 조각의 크기와 가격은 더 커 보이겠죠. 이게 바로 주식수가 줄면서 주당 가격이 오른 기술적 효과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22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막 흥분하기 전에 그 배경에 깔린 기술적 요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시를 걷어내고 난 진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글로벌 경쟁사인 론자랑 비교한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리포트의 진짜 속살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리포트는 그 기술적 효과를 제외하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본질적인 가치가 글로벌 1위 경쟁사인 론자보다 50%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50% 할증, 이거는 정말 대단한 평가거든요. 50%나요? 아니 같은 업계의 글로벌 1위 기업보다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 그냥 성장성이 더 높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리포트는 그 근거를 단 하나, 압도적인 수익성의 격차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이 리포트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히 큰 회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효율성을 가진 회사인가? 그리고 리포트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과거 3년간의 평균 이익률, 보통 이런 장치 사업에서는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고 보는 EBITDA 마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일 때 론자는 31%였습니다. 와, 12%포인트면 이미 엄청난 격차네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리포트는 미래 전망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예측해요. 2025년 예상치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4%, 론자는 30%로 봅니다.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공장을 더 많이 지어서 얻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뭔지 몰라도 두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효율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50%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의 절반 정도는 분할에 따른 기술적 효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경쟁사를 아예 다른 레벨로 압도하는 이 수익성 덕분이다. 이런 거군요. 논리가 아주 명쾌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리포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전망하던데요. 분할이라는 큰 이벤트가 끝난 지금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리포트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시장의 노이즈에 가려져 있던 호재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드러낼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노이즈에 가려진 호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죠?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요. 미국 대선이랑 맞물려서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분할 때문에 3주 넘게 거래가 정지됐었죠. 이런 굵직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호재였던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라던가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미국 수주 공시 같은 소식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틈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이 거쳤으니 억눌려 있던 호재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시간이라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큰 이슈가 터지면 그런 좋은 소식들은 좀 묻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순수 CDMO 기업으로의 재탄생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CDMO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거기에 순수라는 단어가 붙는 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CDMO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제약업계의 TSMC 같은 뭐랄까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자나 로슈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이라는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주는 사업이죠. 이번 분할로 다른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오직 이 CDMO 사업에만 100%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더 매력적인 건가요? 회사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리스크는 뭐고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니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도 용이해지고요. 리포트는 이렇게 명확해진 정체성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역시 미래를 위한 준비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도 대단하지만 이미 1공장부터 4공장까지 거의 풀가동 상태라면 성장이 좀 정체될 위험은 없을까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분석하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 가시적인 미래 성장 파이프라인입니다. 리포트는 지금의 성과가 끝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고 바로 옆에 5공장이 올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6공장 착공 계획, 심지어 미국 현지 공장 건설 검토까지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 스토리가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성장의 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해집니다. 리포트가 제시한 2025년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이 4조 4,600억 원, 그런데 영업이익이 2조 600억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영업이익률이 무려 46.3%에 달해요. 잠깐만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46%요? 이건 거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파는 IT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 아닌가요? 이렇게 규제가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드는 바이오 공장을 돌리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비현실적인 숫자의 비밀, 리포트는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규모의 경제, 그리고 운영 효율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바이오 공장은 초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지어야 하는 대표적인 고정비 산업이거든요. 아, 일단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할수록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공장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추가로 들어오는 수주 물량 하나하나는 거의 순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리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공장을 크게 짓고 꽉 채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운영 효율의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해요. 운영 효율이요? 아, 그게 론자와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포트는 이 회사가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컴퓨터 안에 똑같은 디지털 트윈 공장을 만들어서 모든 생산 공정을 수만 번 시뮬레이션한다고 분석합니다. 원료가 들어와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가장 효율적인지, 어느 공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미리 다 파악해서 최적의 설계를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덕분에 공장을 짓고 나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경쟁사들보다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운영 노하우가 쌓여서 46%라는 경이적인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놀랍네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방식 그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는 거군요. 리포트가 이 높은 마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나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갑자기 불리해진다거나 하는 변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짚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죠. 하지만 리포트는 설령 환율이 다소 불리해지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운영 효율 개선에 더해서 생산 단위당 가격인 배치 가격 인상이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입니다. 즉, 이 회사의 수익성은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인 거죠.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 들어봤는데요. 이 증권사 리포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석한 핵심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표 주가가 47%나 뛴 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기보다는 분할로 주식수가 줄어든 기술적 효과가 크다는 점, 이걸 먼저 이해해야겠군요. 네. 하지만 둘째, 그 기술적 효과를 걷어나고 봐도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근거는 글로벌 1위 경쟁사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압도적인 수익성이었고요. 이것이 50%라는 높은 가치 프리미엄을 정당화시켜주는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이로운 수익성의 비밀은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는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을 활용한 운영 효율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분할을 통해 순수 CDMO 기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까지 갖추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도 더 탄탄해졌다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는 분할이라는 복잡하고 좀 시끄러운 이벤트의 표면적인 숫자 너머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기술적인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 즉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익 창출 능력과 앞으로의 성장 계획에 집중하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